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재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 2, 3년 전이었어요. 8월 말쯤에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 명단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반도 셋업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시작하기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미스ኳ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어떤 학부모님께서 학교 시작하기 전인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선생님과의 개인 면담은 할 수 있지만 학기 전에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일이지?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소문을 들었나? 이러면서 이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조금 작년에 학교 생활이 되게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미리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 부모님 어떠셔? 이러면서 괜찮으셔? 너무 터프한 건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을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게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뭐 긴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조금 더 쓰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게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은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아니다 괜히 조금 이미 시스템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뵀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서 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이제 엄마와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작년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되게 좀 긴장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향 자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고 첫 번째는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오기가 싫었대요. 그런데 학교에 너무 오기가 싫어서 밥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고 하겠지 하고서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이를 둔 부모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을 좀 열고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오고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저한테 이제 면담을 청해 오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이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고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아이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이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마음이 학교 오면은 편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 이렇게 옆에서 친구처럼 같이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하고서 이제 보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또 아이들하고 더 잘 어울리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한테 친구를 좀 사귀어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만 보고 있고 발표를 해도 발표는 잘 하는데 좀 약간 사회적 관계가 조금 힘든 그런 친구여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클래스 시간에 프렌드십 클럽을 만들자. 그럼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꼭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반 아이일 경우라도 이제 혼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줘보자. 그래서 이제 프렌드십 클럽이라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리세스가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혹시라도 혼자 있는 아이한테 먼저 가서 말을 걸어보자 하는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때 조금 더 쉬울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외향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조금 먼저 다가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저희 반에서 이제 취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또한 본인이 혼자였어도 다른 혼자 있는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아이가 이제 저희 반에 딱 아이들 보고서 조금 더 외향적인 친구들이 몇 명 있으면 우리 그 친구하고 한번 같이 노는 게 어때 하면서 추천도 해주고 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마무리할 때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4학년을 올라가기 전에는 굉장히 밝고 굉장히 친구들도 많아지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런 친구를 한 명 제가 봤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억에 남는 친구였어요. 왜냐면 지금도 학교에서 보면은 되게 반가워하고 또 잘 지내냐고 하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겪었던 그런 경험은 참 부모로서도 그렇고 그 친구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선생님 한 명? 그리고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그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명씩, 난 친구 10명이야. 난 친구 오늘 되게 많이 만들었어. 물론 친구들이 많은 건 좋은데, 사실 그 한 명만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한 명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적응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도 한번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반에 있었던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깝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면서 이제 그 과정을 또 겪는 또 그런 큰 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요즘 들어서 1년에 항상 아이들을 맡을 때 한두 명씩은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겪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엄마 아빠가 따로 이제 사시면서 아이들도 눈치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되게 슬퍼 보이고 되게 좀 기운이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사이콜로지스트 심리 상담도 받고 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부모님들도 양쪽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면 조금 더 그 아이한테 좀 신경을 써주고, 아이한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하면 아이가 또 금세 또 밝아지고, 또 그래서 아이들은 참 이렇게 정말 찰흙 같아요. 이렇게 빚어주고 조금 신경 써주고 사랑을 주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잘 자라고, 내 아이들은 또 그거를 또 잘 받아들여주고요. 그래서 참 오늘은 짧지만 저의 그런 학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잘 놀면서 그 아이의 삶이 긍정적으로
네, 바뀌는지 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요, 그러면은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들, 네, 또 잘 기억해서, 네, 여러분들과 다음번에 또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